그러면은 이제 과세표준 및 세율로 가겠습니다. 461페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재산세 계산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재산세 계산 아까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공부를 보고 공적인 장부 현황을 딱 들여다보면은 이 공부상에 금액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시가표준액이다. 시가표준액으로 조회가 되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으로 조회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시가표준 조회를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면 돼요. 그런데 비교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우리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죠. 얘는 취득가액을 등기 등록가액을 신고하시오. 신고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죠. 다만 신고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시가표준액. 그때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무신고를 한다거나 과소신고한다거나 뭐 신고가액을 표시할 수 없다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켰을 때만 얘는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렇지 아니라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가표준액은 연초에 보통 정해지거든요. 보통 봄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은 이 공지가 돼요. 그러면 아파트 게시판에 뭐 공동주택 가격 열람 해가지고 가격이 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연초에 딱 발표가 되는데 문제는 이 연초에만 딱 발표되면 이 가격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변화가 없죠. 쭉 가는 거죠, 그냥. 아니, 한 번 공시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시세 반영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지하다 보니까 지금 뭐 시세는 막 떨어지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걸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좀 변형을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형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요. 그때 그 곱하는 금액을 뭐라고 하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이름을 줬어요. 이 이름을 줘서 요거를 곱해서 여기 나온 금액에 세율을 곱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뭘 말하느냐? 이게 이제 과표예요. 이게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가 비율이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는데 얘가 이제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는 토지나 건축물은 70% 잡아줘요. 70%. 그럼 만약에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해보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네, 공시지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공시지가를 딱 조회해보니까 얘가 1억 원이야. 1억 원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7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원에 70%. 그러면 과표가 얼마 될까요?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과표가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그러면 7천만 원에다가 세율을 곱하자.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7천만 원에다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은 얘가 60% 돼요. 주택은 60% 됩니다. 그러면 자, 주택의 시가표준액 조회를 딱 해봤어요. 1억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율 60%. 그러면 얼마 될까요? 6천. 얘는 6천이 됩니다. 6천.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을 곱하자. 자, 그럼 이때 요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표준세율이 있고, 두 번째는 중과세율 제도가 있어요. 중과세율이 있고, 세 번째는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준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는 건물에 대한 표준세율이 있고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이 있고
토지에 대한 표준세율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과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얘도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표준세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표준세율이. 얘는. 자, 그러면 중과세율은 어떤 게 있냐? 중과세율은 우리 취득세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요. 취득세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서울하고 경기도를 뭐라고 했죠? 우리가 과밀억제권이요. 기억나죠? 과밀억제권이요. 과밀억제권이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억제권역 내에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을. 그러면 뭘 개발하냐? 이걸 개발하는 거지. 이게 뭐죠? 공장. 그렇죠? 공장이죠, 공장. 그럼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면 이거 중과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중과한다고 그랬어요. 또 취득세는 중과가 과밀지역에 개발하거나 대도시 내다가 부동산 취득하거나 우리가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별장 같은 거 뭐라고 했죠? 사치성. 네, 그런 거 취득하면 중과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그 개발한 거를 소유하고 있어도 중과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소유하고 있어도 중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소유하고 있어도. 그런 공장을 개발한 거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어도 중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중과 범위가 표준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5배만큼을 중과하겠다 이거야. 5배만큼을 중과하겠다. 5배만큼을. 자, 이거예요. 그러면 5배만큼을 중과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중과할 거냐. 근데 문제는 5배면은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 표준세율이 몇 프로가 되냐면 요 건물의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면 공장 건물의 표준세율이 0.25%예요. 0.25%. 그럼 0.25% 5배가 되면은 얘는 5, 20, 50, 1.25%가 됩니다. 그럼 1.25%가 중과가 되는데, 자, 문제는 재산세는 한 번만 내는 걸까요? 매년 내는 걸까요? 매년 중과를 하는 거야, 매년. 그러면 1.25% 할지라도 매년 중과세를 맞으면 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야, 이걸 매년 중과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어? 뭐, 대역죄 진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중과를 많이 하냐. 그래서 얘는 5년간만 중과해요. 몇 년간요? 5년간. 5년간만 중과해요. 5년간. 5년 동안만 중과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5년 동안만 중과한다. 그러면은 얘는 5년 동안만 중과하는 거니까 5, 20, 5, 20, 한 6.25% 정도 되는 거예요. 6%대를 내는 거죠, 6%대를. 그렇죠? 이렇게. 자, 요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하나만을 시험에 내기가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같이 섞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이 특례세율은 뭐냐면 얘는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특광시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죠. 특광시지역. 이런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있겠어요. 도시지역분 전세. 자, 이겁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됩니다. 도시지역 안이 있고요. 도시지역 안이 있고 도시지역 밖이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밖은 그냥 표준세율, 기본세율을 받는 거야. 표준세율을 받는다. 근데 도시지역 안은 표준세율을 받고 플러스 1000분의 1.4만큼을 추가로 더 받는 거. 네. 1000분의 1.4만큼을 추가로 더 받는 거. 이게 바로 도시역분 재산세예요. 그러면 표준세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걸 더 받느냐? 자, 만약에 뭐 동탄 신도시를 만든다. 그럼 동탄 신도시 만들려면은 신도시 다 하려면은
기반시설이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 들어봤죠? 그러면 기반시설이 뭐예요? 도로, 철도,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돼야지 신도시로 진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도시 계획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망, 전철 이런 것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속 신도시도 국제도시도 이제 만들면은 당연히 더 도로망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확충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 땅 값들이 올라가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세관청 얘기는 뭐냐면, 야, 너희들 우리가 이거 다 인프라 구축해줘가지고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더 내놓으라 이거야, 재산세를. 응? 근데 도시 접합은 이 말은 시골이거든. 이런 시골에는 뭐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받을 근거가 없는데, 야, 이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잖아. 기반시설에서 도시계획 우리가 짜주고 있잖아. 그러면 덕받으니까 세금 더 내놓으라고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도시협분 재산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표준, 중과, 특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과표, 요렇게 변형된 과표의 표준세율, 변형된 과표의 중과세율, 변형된 과표의 특례세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얘기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세율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면이지 뭐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거기 461페이지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자 밑줄, 항상 시가 표준액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토지 건축물 주택이 된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거기 1번에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분의 몇? 100분의 70을 정하는 거고 주택은 100분의 60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억 원, 1억 원으로 하면은 토지 건축물은 70% 7천, 1억 원으로 하면 주택은 60%니까 6천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자, 반면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뭘로 한다? 기준연재 시가 표준을 한다. 얘는 공정시가의 비율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세율, 재산세 세율은 밑줄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 또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2번 지자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을 탄력세율이다. 탄력세율. 그리고 다만 가감한 세율은 밑줄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해당 연도 이후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해당 연도 이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세율. 자, 토지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토지 얘기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토지. 우리나라는 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땅은 적지 않은데 왜 땅이 적다고 하느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뭐잖아. 개발. 그러면 전 국토의 70%가 임야로 돼 있어요.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임야. 그러면 이 임야는 함부로 개발을 못 해요. 이제 우리 공법 좀 배웠으니까 좀 아시죠? 임야는 함부로 개발을 못 합니다. 그러면 임야가 아닌 땅이 한 3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 가지고 이제 개발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 이 땅을 써야 되는데 이 땅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땅이 모자라면 어떻게 써야 돼요? 막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쓰자는 거야. 아껴 쓰자. 아껴 쓰자는 논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효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효율성. 효율적으로 쓰자. 왜 시간이 남아돌면 아껴 쓸 필요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야, 시간을 쪼개서 알차게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만약에 쓸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느냐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땅은 규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땅은 규제하겠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규제하지 않는 땅은 규제할 땅에서 따로 떼어서 따로 분리시켜서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이게 분리과세예요. 이게 분리과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규제가 되는 땅은 규제가 되는 땅끼리 합산하는 거예요. 규제가 되는 땅은 규제가 되는 땅끼리 합산하자. 그래서 얘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합산의 범위가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별도 합산, 또 하나는 종합합산이 있어요. 종합합산. 그러면 이게 어떤 토지인지를 또 알아야겠죠? 별도는 별도니까 끼리끼리 합산한다는 뜻인데 얘는 주로 영업용 토지예요. 영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그럼 영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는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 있는 땅. 건물은 없지만 캠핑장으로 활용하는 땅, 뭐 드론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땅, 그런 땅끼리 합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별도 합산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뭐냐면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거야.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뭘까요? 아무런 개발도 않고 사용도 안 하면서 놀키는 땅. 그런 땅을 우리가 뭐라 하냐? 나지라고 하죠. 나지. 그렇죠? 그 다음에가 지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땅을 뭐라고 했어요? 지역법 시간에. 지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땅. 잡종지라고 하죠. 잡종지. 기억납니까? 잡종지. 그런 땅들을 갖고 있으면은 합산하는 거. 이거를 종합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써놓은 거죠. 여기다가. 자, 보니까 분리과세. 분리과세 토지는 규제가 되는 땅이에요? 규제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규제가 안 되는 땅이에요. 써놓습니다. 규제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럼 얘는 과세 표준에 1000분의 0.7 농지, 목장, 용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0.7이면 몇 프로가 될까요? 0.07%. 그다음에 공장, 용지, 염전 등은 1000분의 2, 0.2% 됩니다. 골프장과 오락장 부지는 사치성이니까 4%, 고유과세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합산에다 써놓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에 써놓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건데 5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0.2에서 1억을 넘어가면 1000분의 0.5%가 됩니다. 그래서 0.2에서 0.5%. 별도 합산에 써놓습니다.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예요. 그러면 2억까지는 1000분의 0.2에서 10억을 넘었을 때는 1000분의 4, 0.4%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건축물의 세율, 일반 건축물은 우리가 두 번째 줄 과세 표준에 1000분의 2.5, 1000분의 2.5면은 0.25%예요. 1000분의 2.5면 0.25%예요. 0.25%. 그 다음에 특정 지역 내 공장용 건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1000분의 5, 0.5%가 됩니다. 0.5%.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용 내 공장을 신증서란 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얘는 자, 네 번째 줄 밑줄. 그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최초의 기준율로부터 5년간 표준 세율의 5배다. 5배를 중과합니다. 5년간 5배. 자, 그다음에 사치성 재산은 골프장, 오락장 건물은 전문의 44%가 돼요. 4%.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눈에 익혔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네. 자, 주택 유형 중에는 별장, 사치성이죠. 별장의 세율은 니은의 과세 표준에 1000분의 40. 1000분의 40은 몇 프로예요? 4%. 그 다음 페이지. 별장이 아닌 주택은 6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 0.1. 그 다음에가 1000분의 1.5, 1000분의 2.5, 3억을 넘었을 땐 1000분의 4. 1000분의 3면은 몇 프로예요? 0.4%가 되는 거죠. 0.4.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1사가 되는 거죠. 주일사. 0.1에서 0.4%가 됩니다. 주일사. 네, 주택은 주일사 0.1에서 0.4% 누일세 됩니다. 자, 선박항공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재산세 도시적분
이거 뭐였죠? 도시를 개발해 주면은 도시 계획에 따라 혜택을 본다. 기반 시설도 만들어 주고 하니까 추가로 더 내시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면 박스 안에 보니까 재산세 세율을 종합 산출한 세금에다가 플러스 1000분의 1.4를 더 적용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은 얘는 재산세 표준세율을 받고 1000분의 1.4를 더 받읍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해석이. 그렇죠? 자,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특례세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특례세율.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을 조회를 딱 해봤더니 3억이야. 3억.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은 비율이 몇 프로? 60%. 네. 그럼 여기다 60%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3억에 60% 곱해주면 얼마죠? 1억 8천. 요 금액이 1억 8천이야. 1억 8천. 그러면 1억 8천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주택의 세율을 봅니다. 464페이지에 2번. 주택의 세율은 6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까지는 6만 원. 왜 6만 원이냐? 6천만 원의 1%가 0.1%가 6만 원이거든요. 그럼 6천만 원 초과에게 1000분의 1.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억 8천이니까 어떻게 돼요? 1억 8천이니까 19만 5천 원, 19만 5천 원에다가 플러스 1억 5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초과 3천이죠? 3천에 대해서 곱하기 1000분의 2.5, 0.25% 되는 거죠. 0.25%. 자, 요거만큼 세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쨌든 얘는 시가 표준을 따져보고, 시세 반영을 위해서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곱하면 이게 과표가 되는 거고, 표준세율, 건물, 주택, 토지, 요 세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더 많이 내는 건 중과세율은 과밀 지역에 왜 개발한 공장을 계속 갖고 있느냐. 그럼 5년간 5배를 중과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혜택을 보는 거니까 돈 내놓으라 이거죠. 1000분의 1.4.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그러면 우리 건축물, 주택, 토지에 대한 세율까지 한번 해서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다 치고 계산된 세금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고지서를 우리가 발송을 해주면 돼요. 고지서. 그러면 고지서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징수,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재산세가 얼마.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럼 100만 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요 100만 원에 대해서 20%만큼이 부과가 돼요. 부과가 됩니다. 20%만큼이 부과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20%면 100만 원에 20%면 얼마예요? 100만 원 20%면 20만 원 되는 거죠. 20만 원. 네, 20만 원. 20만 원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돼요. 여기 됩니다. 20만 원. 100만 원 20%면 20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어요. 지역 자원 시설세.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성격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조세분류 시간에 학습을 했었어요. 즉,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다면 이 도움을 그 지역들이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다 세금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지역의 자원, 뭐 강원도 같은 데 보면 자원이 많죠. 뭐 수자원도 많고 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수자원을 활용해서 발전한다.
그럼 세금을 그 지역에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강원도에다가. 그 다음에 시설. 우리 이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설이 필요하죠. 일단은 화재 위험에 대비해야죠. 그러니까 소방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소방시설. 그 다음에 이제 오물 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오물 처리도.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걷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보통세일까요? 목적세일까요? 얘는 목적세에 썼죠. 목적세. 오로지 그 지역을 위해서만 쓰는 거니까 목적세다. 이렇게 써요. 목적세. 그 다음에 얘는 부가세일까요? 독립세일까요? 얘는 독립세죠. 독립세. 얘는 독립세죠.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립세. 그리고 얘는 병기세지. 병기세. 얘는 무슨 세요? 변기세가 아니라 병기세입니다. 변기세 아니에요. 병기세. 병기. 병기는 뭐냐? 나란히 기재하여. 나란히 기재하여. 그럼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고지서가 이렇게 해서 한 장 날라와요. 이렇게 해서 한 장 날라오고 또 고지서가 이렇게 해서 또 한 장 날라와요. 이렇게. 원래는 총 2장 날라와야 되는 건데 뭐 납기도 또 동일한데 이걸 갖다가 뭐 따로따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통합고지서 형태로 보내는 거야. 통합으로 보내자. 자, 알겠죠? 자, 그리고 요 재산세가 자, 문제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 복수 문제 풀어봤지만 취득세는 취득금액이 아까 얼마 있었죠? 50만 원 이하면 아예 안 받았죠? 그렇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얘도 아예 안 받는 제도가 있다 이거야. 너무 작으면 안 받겠다. 즉 너무나 소액이면 징수 자체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이거예요. 너무나 소액이면 징수 자체를 면제 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얼마냐? 2,000원 미만이거든요. 2,000원 미만.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가 1,350원 나왔어. 1,350원. 그래서 1,350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준 거예요. 자, 이분한테 보낸 거예요. 그럼 1,350원을 받았더니 연락이 온 거야.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빠른 등기로 빨리 보내달라고. 다시. 네? 빠른 등기로. 1,350원인데 이거를 빠른 등기로 보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자, 반면에 너무 많으면 우리는 첫 번째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물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물납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분할 납부는 나누어 내는 거죠. 분할 납부는 나누어 내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면 분할 납부냐? 얘는 500만 원. 50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물납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얘는 물납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500만 원 초과, 얘는 1,000만 원 초과. 그러면 물납이 가능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재산세가 분할 납부될 정도면 이거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재산세가 분할 납부가 될 정도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소액징수 면제냐, 분납 물납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징수 방법에 보시면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납기 이거 외우셔야 돼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달. 근데 7월달인데 7월 1일부터입니까? 16일부터입니까? 16일부터 말까지. 그 다음에 주택의 반은 7월달, 나머지 반은 9월달인데 다만 밑줄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가 되면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몇 월달이에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7월과 9월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네, 이건 나중에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수시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시로 날짜가 없어요. 왜?
자, 여기다 써놓습니다.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조세, 포탈, 우려가 있으니까 수시로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 자, 재산세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은 다 소재지. 소재지로 합니다. 소재지.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징수 방법은 무슨 징수? 보통 징수.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럼 보통 징수 하면은 니은에 이때는 고지서가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늦어도 5일 전까지 발급을 하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요건 병기세라고 했죠. 병기세. 네. 얘는 병기세고 목적세다. 그 지역을만 쓰는 거니까 독립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지한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일 때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럼 2,000원이면요? 징수해야겠죠. 2,000원이면 징수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자, 물납은 얼마 초과?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세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밑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럼 물납하려면은 기준금액이 얼마요? 1,000만 원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납도 할 수 있다.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밑줄 500만 원 초과입니다. 5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2개월 이내가 되죠. 2개월 이내. 그 다음에 3번, 2번도 별표시는 3번도 별표시. 세부담의 상한.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에 영향을 주는 게 이거예요. 시가 표준액이 변동이 돼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공정시가가율이 올라가 버리면 과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과표가 올라가면 세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세율이 올라가면은 전체 세금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2019년도에는 재산세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10만 원. 10만 원 나왔는데 갑자기 2020년도에는 보니까 재산세가 20만 원 나온 거야. 20만 원. 20만 원. 아시겠죠? 그러면 10만 원 나올 게 20만 원 나온 이유는 이런 원인 때문에 요게 올라가고 요게 올라가면 전체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 나오던 것이 20만 원 나오면 내면 될 거 아니야. 20만 원. 뭐가 문제냐? 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가 아니라 이걸 매년 20만 원씩 내야 돼요. 매년. 이거는 부담스럽지. 그렇죠? 티끌모아태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요. 전체 누적해보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장치가 자, 우리가 물가 상승도 물가를 올리면은 한도를 두거든요. 2 이상 못 올리도록.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더라 하더라도 세부담에 상한을 두자 이거예요. 세부담에 상한을 두자 이거예요. 상한. 자, 그럼 상한 비율을 만들어 놨겠죠. 그 비율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50% 해놨고요.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05, 그 다음에 110, 130%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한 비율이 만약에 150%다. 그러면 그 얘기는 10만 원에 150%다. 그럼 1.5배거든요. 150%면 그럼 10만 원에 1.5배까지만 내라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에 1.5배면 얼마죠? 15만 원까지만 내라는 거야. 그러면 15만 원까지만 내고 15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 5만 원은 납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전체 20만 원 중에서 15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 5만 원 낼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럼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05, 110, 130%.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나오죠. 1번 토지 건축물은 직전 연도 대비 몇 분의 몇? 100분의 150을 밑줄입니다.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으로 하자. 반면 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 특별자치시장, 군수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얼마야? 3억 원까지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3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우리가 낮을수록 유리한 거죠. 만약에 얘가 110%야, 110%. 그러면 10만 원에 110%. 그럼 얼마예요? 11만 원까지만 내란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10만 원 110%면 1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0만 원 다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얼마만 내면 돼요? 9만 원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11만 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율이 낮은 게 좋겠죠. 그렇죠? 130%면 13만 원까지 내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부과되는 세금.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얘는 몇 분의 몇? 100분의 20이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재산세는 관할이 어디예요? 시군구예요. 시군구가 공적인 장부를 확인해서 재산을 파악하는 거야. 근데 그 재산에는 뭐가 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있다. 맞죠? 그 5가지 재산이 있는 거고 그 5가지 재산의 현황을 딱 파악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렇죠? 부통징수합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에다가 무슨 비율을 곱해줘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줘. 그러면 요 과표가 나오고 여기다 세율이 나온 거죠. 그러면 표준 세율도 있습니다. 표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중간은 딱 한 가지. 과밀적의 공장을 짓거나 증설했을 때는 표준세율 몇 배? 5배 5년간. 그 다음에 도시적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야 기반 설비 내놔.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1000분의 1.4를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징수합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얼마가 돼 있고 이거의 20%가 지방교육세 됩니다. 그러면 지역자본세가 있는데 얘는 특징이 독립세고 목적세고 병기세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너무 적으면 소액이니까 징수를 면제해 주는 거고 많으면 분할 납부나 물납이 된다. 그러면 얼마 초과? 50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되고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에 대한 얘기를 다 마쳤고요. 잠시 후에 종부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네.